감소로 전북에서도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듭니다. 교대생들은 수급 정책 실패를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학교 현장 성추문에 사대지 간의 갈등은 물론 교육 활동의 위축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상과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초기 청자를 생산한 가마터가 진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추정연대가 10세기로 청자 제작 시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육대학을 나오면 취업 걱정 없다는 말, 이제 옛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신규 초등교사 채용을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이기로 해 임용절벽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용시험을 앞둔 교대 4학년 학생들은 요즘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2018년도 도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 3분의 1인 50명 안팎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용시험에 통과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적체 인원만 200여 명에 퇴직자와 휴직자까지 줄어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막막한 게 사실이에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 역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지난 5년간 신규 교사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왔는데 내년 채용부터 감소폭이 급격히 커져 예비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원을 뽑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수요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은 미발령 교사들을 일정 기간 기간제로 근무시키는 등 방안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3, 6학년에만 배치되어 있는 교과 전담 교사를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기초학력 부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정원을 임용절벽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면서 예비교사들의 진로를 해결할 묘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학교 현장 성추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가 서먹해지고 교육 활동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여학교에 배치되는 것조차 꺼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 중학교 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희롱 의혹에 감사를 앞둔 교사는 억울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학생들마저 교사에게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잇따라 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내 학교 현장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파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추문 의혹을 받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다음 애들 앞에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학교를 옮길 때 여학교를 꺼리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이제 언론에도 노출되고 하니까 의도와 다르게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세대 차이가 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의식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에 대한 노력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안이 다뤄졌으면.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비뚤어진 성 문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제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불법 입시 컨설팅을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다음 달 대입 수시원서 접수를 앞두고 불법 입시 컨설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대필, 컨설팅비 징수 등으로 적발시 행정지도나 형사 고발됩니다.
천년의 비색의 찬사를 얻은 고려청자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청자 가마터가 진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추정 연대가 무척 빠른 데다 규모도 호남 최대여서 고려청자 제작 연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해발 300m 고지인 진안 성수 내동산 자락. 이곳에서 길이 43m에 이르는 호남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 가마가 발견됐습니다. 원통 모양의 천장 부분은 사라졌지만 장작을 떼던 아궁이와 가마 벽면, 측면 출입구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초기 청자 가마는 이렇게 벽돌로 벽을 쌓아 올렸었는데요. 좀 더 후기의 형태인 이런 진흙벽도 동일한 가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벽돌 가마에서 진흙 가마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은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초기 청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유적이 인근에는 청자 조각과 작업 도구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비색 청자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자기들,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인 갓발, 도공들이 쉬는 시간에 재미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고누놀이 흔적도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 발굴된 도통리 2호 가마의 추정 시기는 후백제와 고려가 혼재돼 있던 10세기 초기. 비슷한 시기 가마터가 시흥과 용인 등 고려의 수도인 개경 근처에 몰려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때문에 정설로 돼 있는 고려 청자의 제작 시기가 더 앞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백제 때 전주 도성이었던 바로 옆에서 이런 청자 가마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청자의 제작 기술, 어떤 그 유통 경로, 그다음에 도입 어떤 그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안군은 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진안 도통리 초기 청자 가마를 국가 사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행정동 통폐합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계획했던 금암 1, 2동의 주민 설명회를 무더위를 이유로 연기한 반면 내일 효자 4동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분동 지역과 달리 통폐합 지역은 반발을 의식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석산비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시정의 차질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시의 수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청렴한 시정을 위해 제도를 더 강화하고 국가 예산 확보와 식품 클러스터 등 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퇴직국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다시 임용할 계획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개방형 직위가 오히려 퇴직 공무원 자리 보전에 악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모 전 자치행정국장을 대외협력국장에 앉히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국장이 최종 임명되면 도청을 퇴직한 뒤 8개월여 만에 다시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도청 국장을 맡게 되는 희한한 이력을 갖게 됩니다. 도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무리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해당 자리를 개방형으로 공개 모집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일색인 공조직에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등용한다는 취지인데 공무원, 그것도 관련 이력이 없는 퇴직 공무원을 데려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년 퇴직을 한 공무원들을 다시 임용하는 것들은 공직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매우 어긋나 보인다. 이 전 국장이 이번 채용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재직 당시 대외협력 분야의 성과는 물론 관련 이력이 없는 점이 어떤 평가로 이어졌는지 궁금하지만 도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마저도 이미 내정설이 이미 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봤자 내가 바보 되는 격인데 뭐 어떻게 하냐.
전라북도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내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송하진 지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택시 버스 기사 폭행 사건은 160여 건으로 올해만 40건 가까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덕진이 지역구인 정동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정동영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국회에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출전을 알렸고 안철수 의원 역시 광주에서 자신의 책임은 당을 살리는 것이라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제11회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오늘 국내 대학 186개 팀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내일 오프로드 주행과 가속 경기, 내구성 경기가 열려 학생들이 만든 자동차의 제작 기술과 주행 성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던 익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달 들어 인근 전주나 군산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충남 노후 화력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해 외부 유입 요인이 줄었고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청소차를 가동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천마중길 주변 상가 55곳의 간판 105개를 전주의 멋과 전통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서 풍남문 주변 90여 개 상가의 노후 간판 160개를 교체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하 직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한 모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수리를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목재를 나르게 하거나 잔디를 깎게 하는 등 업무 외의 일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름철 전주의 기온이 낮아진 이유로 기상관측소가 이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